사건 검색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보시면 대한민국 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사건 번호, 당사자명을 알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한번 같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에 고단 사건으로 진행됐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건 번호 분류하는 이제 번호인데 고단을 찾아야 하는데 가단, 가합, 가소 다음에 바로 나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제 사건 분류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특허사건 등등으로 나뉘어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민사재판과 관련된 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형사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번호 부호들이 있고 여기에서 고단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고 당사자명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당사자명은 누구일까요?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이름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사건이 조회가 되지 않고요.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건 진행 내용을 클릭해가지고 여기에서 전체 내역을 확인을 해보시면 언제 공소장이 접수되었고 또 언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되었고 또 언제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는데 누가 출석했는지 등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어떤 의견서들을 제출했는지 등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고기일과 선고기일의 이제 결과 등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나의 사건 검색의 이제 검색 내용으로는 언제 선고가 났다는 사실까지는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선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러니까 유죄가 선고되었는지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유죄라면 징역 몇 년이 선고되었는지 등등의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이실 경우에 법원에 판결 등본 교부 신청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아보신 다음에 그 판결문 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범죄 피해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라든지 만약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그러한 손해들에 대해서 가해자를 피고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이체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사사건을 검색해 볼 텐데요. 역시 사건 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의 사건 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이제 가로 시작되는 사건 부호가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 번호를 마저 입력하고 이때 이제 당사자명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는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 손해의 청구를 구하는 원고는 저희 이제 피해자가 될 것이고 피고는 상대 가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원고 본인의 이름 혹은 피고 가해자의 이름을 어느 것이든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역시 아까처럼 사건에 대한 기본 내용과 세부 내용이 나옵니다.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소송에서 얼마를 청구했는지, 소가가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내용을 조회해 보시면 소장이 언제 접수됐는지,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어떤 재판상 절차들이 진행됐는지,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는
사실조회 회신이라는 이제 재판상 절차가 진행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원만하게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방식인데요.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모두 자신의 이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대신에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액에 약간의 감액을 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분께서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 주셔서 조정이 이제 성립이 되었고요. 소장을 접수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이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가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혹은 민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와 함께 확인하셨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따라서 해보시면서 좀 잘 모르시겠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공동법률사무소 이체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